안녕하세요. 제17회 인문예술연구소 오늘 공연, 강연, 전시의 주제는 몽양입니다. 저는 오늘 몽양을 가지고 강연할 강연자 학술위원장인 권오향입니다.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몽양에 대한 얘기에 설명을 잠시 하면, 몽자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양은 그 어리석음을 어리석지 않게끔 길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몽양이 오늘 이제 작품 전시회 그리고 강연 공연의 주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많이 미숙하고 미비하지만 좀 더 노력하고 키워서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 이 몽자가 주역에 보면은 몽꾀로 봤는데, 몽꾀에 보면은 경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동몽, 경몽 여러 가지 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몽자는 몽매하다, 어리석다, 아는 것이 없어서 어둡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격이라는 것은 쳐서 가르치다, 즉 아이들을 매질하여 때려서 가르친다라는 뜻이고, 경몽은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몽매한 아이를 때려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경 몽께의 상구의 효사에서 따온 말입니다. 상구의 효사는 역경의 모든 괴는 6개의 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에서 마지막 맨 위의 효를 상효, 맨 위의 상의 효를, 그게 양효이면 상구가 됩니다. 음효이면 상육인데 양의 효기 때문에 상구고, 그 효는 효마다 하나의 효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상구의 효사에 보면은 경몽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경몽요결을 설명하고 나서 몽께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요결이라는 말은 중요한 비결, 확실한 길잡이라는 뜻이고, 경몽요결이라는 것은 올바른 공부의 길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몽요결은 덕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 과정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의, 초등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 과정보다는 한 중학교 과정, 입지해야 될 과정. 보통 공자님이 15살에 지우학, 학문에다가 뜻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학문의 뜻을 두는 것이 되게 중학생 정도고, 그 전에 초등학교 과정에는 보통 이제 자기의 생활에 대한 덕행을 배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글자를 익히는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 소학을 배웁니다. 소학을 띄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지식과 덕행을 같이 함양하는 방법을 같이 배우면서 경몽요결이라는 책으로 공부합니다. 공부의 길잡이죠. 그래서 덕행과 지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 과정의 교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대학을 배워서 대학에 가서 대학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이 끝나고 논어맹자, 사서, 중용까지 사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 춘추 얘기해서 오경을 같이 사서오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더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경몽요결의 내용은 10가지를 10장으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격몽요결의 저자는 이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사임당의 아드님이죠. 1536년에서 1584년까지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고는 율곡이고 중종 31년에 강릉 오죽헌에서 출생하셨고, 선조 9년에 41세 때 10월 벼슬을 사양하고 해주 있는 석담에서 청계당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로부터 3년 뒤인 선조 12년에 경몽요결을 짓죠. 그리고 선조 17년 경몽요결 지은 지 5년 만에 별세하십니다. 경몽요결 서문에 율곡 선생님이 직접 뭐라고 썼냐면, 내가 청계당에서 제자 가르칠 때 초학의 향방을 잡지 못해서 초학자들이
자기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굳은 뜻이 없는 제자들에게 뜻을 세우게 해야 되고 또 몸가짐을 삼가하게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 책을 지었다라고 적어두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입지인데 입지라는 것은 처음 배우는 그 초학자가 제일 먼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을 세우고 스스로 성인을 닮아갈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능력을 이렇게 과소평가해가지고 나는 못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들을 그러지 말라고 방지하고 더 입지를 단단히 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공부의 목표가 분명해야 공부하려는 뜻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입지의 단원입니다. 제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2장에서는 구습을 혁파하라. 구습을 개혁하라.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이 학문을 입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생겼던 내 나쁜 습관들을 가차없이 혁파해버리고 새롭게 해라 그 말인데 구습은 어떤 게 있냐면 8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이 몸과 마음을 허술하게 하고 거동과 몸가짐을 함부로 하는 것. 뭐 어른이 계셔도 막 뛰어다니고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구습이라고 하고 또 한가하고 편안할 것을 생각해서 늘 틈만 나면 두루눕는다든지 또 남이 구속하는 걸 싫어해. 이런 것들이 다 구습이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책상에 지그시 앉아있지도 못해요. 고요하게 지내는 걸 싫어해요. 이런 게 구습이고 또 자기와 같은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해요. 이런 것들 다 구습이고 그 다음에 남의 글 그냥 베껴놓고 칭찬받기를 바라요.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솔한 글을 써서 그걸로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갖다 베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게 구습이라는 거죠. 한가히 놀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을 맑은 취미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장자를 배웠는데 말이야. 장자가 다 그냥 유유자적하게 소유하면서 지내래. 그래야 천수를 누린대 라고 난 이거 내 취미생활이야. 나는 이게 나의 풍류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 공부할 때는 초학자들은 공부할 때는 덕행과 지식을 익히고 다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돼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비워야 될 때가 가면은 내 욕망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비워내야 되고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내 천수를 누릴 수 있게 살기 위해서 이제 비워가는 걸 채워야 비우지 비어있는 데서부터 비울 수는 없잖아요. 무소유는 소유했던 것에서부터 비워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는 무소유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오락을 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과 다투는 일에 몰두하는 거 이런 거 구습이라는 거죠. 자,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구습이죠. 공부하는 초학자가 가난을 부끄럽게 여겨서 돈 버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안현이란 제자는 안빈낙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빈,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낙도, 도를 즐겼다는 거죠. 당나라의 시인인 유우석이라는 시인은 노실명이라는 시를 졌어요. 그 시에 뭐라고 썼냐면 산이 높다고 명산이 아니고 산에 신선이 살면 신선산이 명산이 되는 거예요. 물이 깊다고 명수가 아니고 거기에 영험한 용이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명수예요. 그 다음에 집이 누실 아주 누추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묵향이 밖으로 나오고 냄새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경전 있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 집은 바로 명가예요. 집이 대궐 같은 집이 명가가 아니고 누실이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 살아야 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락을 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과 다툰 일에 몰두하는 거 이런 거 구습이고 그 다음에 이건 했고 그 다음에 8번째 즐기는 일, 욕심내는 일을 끊지 못해요. 계속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좋아하면 그것도 구습이에요. 이런 구습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고쳐야만, 혁파해야만이 학습을 지 뜻을 세우고 자기를 성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지신. 내 몸을 반듯하게 가지는 데는 반드시 구용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구용이라는 것은 용모를 바르게 하는 거고, 구사라는 것은 학문을 진치하는 뜻을 세우는 것이, 학문에 어떻게 학문을 진치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구사인데, 구용은 소학에도 나오고, 지금 경목요괴로도 얘기하지만 소학에도 나오고, 구사는 논어에도 나옵니다. 논어에도 나오고 소학에도 나오고. 구용을 보면, 자, 조경원, 용이라는 건 용모예요. 발의 용모 이렇게 된 거죠. 조경원 무겁고 중, 수용원 공손하고 수용공, 그 다음 목용원 단정하고, 목용은 눈이죠. 구용원 입의 용모는 지, 멈추고 있고, 목소리는 성용원 종, 고요하고, 두용원 머리는 이게 탁 반듯하게 직하고, 그 다음에 기용원 숨 쉬는 거죠. 기용원 숨 쉬는 모습은 엄숙하게, 서 있을 때는 입용은 후덕하게, 그 다음에 얼굴색의 용모는 장엄하게. 이게 구용이고, 구사는, 자, 시는 보는 것은 반드시 밝을 것을 생각하고 사명이고, 청은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안은 얼굴색은 온화한 것을 생각하고 사온, 그 다음에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어는 충을 생각하고, 충이라는 것은 충실하다는 것은 아주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딱 반듯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경을 생각해요. 공경스럽게 일할 때는 반드시 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것은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렴은 어떤 내가 렴을 하게 되면 난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어떤 말을 꺼냈거나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너 이렇대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너 왜 이 얘기를 얘한테 얘기해갖고 나 그랬니? 라고 둘이 싸움이 돼버리면 내가 한 말이 난을 일으키는데 화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염두에 두는 일은 모두 다 뒤에 생길 난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견득사의, 득이 얻는 것, 결리사의라고 돼요. 이익을 보면은 반드시 의로운가를 생각해요. 이것이 의에 맞는가.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어요. 이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감사의 인사인지 잘 보고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 자기 정치 인생 거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견득사의, 의로울 때만 받아야 돼요. 독서법을 제4장에서 네 번째 장에서는 독서법을 얘기했는데, 독서는 반드시 이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면 뭘 알 수 있냐? 성인들의 자치도 거기서 알 수 있고, 성인들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경계해야 될 일들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데 독서하는 방법은 다독을 해서 소모하지 말고, 책을 몇 권을 안 읽더라도 반드시 꿰뚫어 보게 정독을 해서 쓸데없이 힘만 소모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서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소학을 띄고, 그 다음에 대학을 하고 폭문 띄고 논어 맹자 중용 띄고 나서 시경, 예기, 서경, 주역, 춘추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건 성리학 서적들, 근사록, 주자가래, 이정전서, 주자대전, 주자어류 이런 것을 공부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친이란 것은 어버이를 섬기다 그 말이에요. 어버이 섬기는 법을 설명해요. 5장에서 효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효도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는데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시경 소화편의 육아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말을 하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 그 은덕 갖고자 하니 넓은 하늘처럼 한이 없네. 라는 이 시경의 말을 가지고 와서, 부모의 은혜는 한이 없다, 갚을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친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설명해요.
첫째, 내 몸이 귀한 것은 부모가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행동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모든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부모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행동해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늘 문안 드리고 정성껏 시중을 들어라. 이부자리도 따뜻한지 이부자리도 봐드리고 온도는 맞는지 이렇게 어디 편찮으신 없는지 늘 시중을 들어드려. 진귀한 음식을 대접해라.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라. 늘 마음가짐이 공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부모가 도리에 어긋나게 해. 그러면은 부모도 자식도 부모가 잘못되면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지금 당장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좀 술도 깨시고 기분이 나아졌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머니가 들은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언짢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하고 온화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정한 말투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그래, 내가 좀 그랬지.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좋은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혼자 룰루랄라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근심 어린 낯빛으로 치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정성이 부족할까 늘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제와 제례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돼서 내가 몇 개만 얘기할게요. 지금은 상제가 주자 가례와 달리 지금은 아내가 죽으면 맏아들이 상주가 돼요. 그런데 주자 가례에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돼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안의 여자들은 아내, 첩, 며느리, 딸은 전부 머리 풀고 옷깃 걷어 올리고 맨발로 지내요. 이런 예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모 상에는 사흘이 돼야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죽을 조금 먹어. 그 전까지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석 달이 돼야 이제 졸곡하는 걸 다 끝나면 그때 이제 거친 음식을 조금 먹어요. 그리고 1년 소상이 지나고 과일도 먹고 그리고 채소도 먹고. 그래서 옛날 그 실록들을 보면 왕들이 이제 부친상, 모친상을 당하면 3년상을 하잖아요. 그 3년상을 하면 3년상이 끝날 때까지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한 세종이며 많은 왕들이 참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몸으로 3년상을 하고 나면은 또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세종 같은 경우는 형님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3년상이 마치기 전에 또 하고 하면 정말 몇 년 동안 고기도 못 먹고 점점 초췌해지는 거죠. 아픈 사람이.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아프면 안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고기 먹으라고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막 이런 게 실록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상예였다. 제례를 보면 제례에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보면은 매일 새벽에 사당에 가서 문안하고 2번 절을 하고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면 내 집에 있는 무슨 재산의 진문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서 사당에 있는 신주를 먼저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시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산제하고 3일 동안 치제해야 돼요. 제는 재개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는. 치제 산제는 재개한다. 산제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도 결혼식 같은 거 날 받아 놓으면 남의 집 상갓집이나 이런 데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산제라는 것은 내가 제사 지내기 전에 4일간은 아무데도 이렇게 상갓집이나 어떤 큰 행사 남의 집 제사나 상갓집이나 무슨 결혼식 이런 데를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치제하는데 3일 동안은 집안에서 고요히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가까운 데는 슈퍼에는 가겠지만 멀리 나가지 않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도 틀지 않고 전부 다 고요한 가운데 제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3일 동안 치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자손이 돌아가면 지내면 안 돼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자, 장자가 지내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지내고 그게 제례 법이에요. 자, 상례와 제례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자가 제사에 내가 가담하지 않으면 그건 제사 지낸 거 아니라고. 제사는 허례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거기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는 정성을 다해야 제사지 내가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제사했다. 그게 제사가 아니다라고 공자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상례와 제례는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사는 예법에 맞추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율곡은 그 경목역을 맨 뒤에 보면은 예법 제사 지낸 요법하고 도표로 부록으로 실어놨어요. 거가는 집에 머물 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나. 부부간에 가장 예의를 지켜야 집안 식구들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혼례는 주제가례를 따라서 하고 형제간의 우애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간에 공평하게 대하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형제간에 공평하지 않게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이뻐하고 막내는 막내라 이뻐하고 둘째는 둘째 셋째는 뭐 공평하게 안 대하면 분명히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없겠죠. 부부 사이에는 예의와 존경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낀다는 말을 서로 아껴준다. 그래서 서로 내 몸 아끼듯 아껴주고 남편은 부드럽게 의롭게 행동하고 아내는 유순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자식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의 교육은 소학을 따라서 가르친다. 형제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푼 다음에 위엄을 보여야지 그냥 위엄만 보이면 하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면 저절로 위엄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하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남녀 하인들의 기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남녀 칠석 이게 부동석인데 하인들은 같이 일하다 보면 막 어울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짝을 맞춰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하인들 사이에서 막 서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인들이 잘 지내려면 화목하려면 때 맞춰서 짝도 지어주고 하인들에게 이런 어떤 기풍을 잘 잡아줘야 돼요. 군자는 언행이 도에 맞는지를 생각하고 가난을 걱정하면 안 돼요. 군자는 가난하기보다는 도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바라지 말고 이로움은 바라지 말고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접인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접인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자기 학문을 믿고 스스로 교만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벗을 사귈 때는 공부 좋아하고 선 좋아하고 엄격하고 곱고 성실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엄격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사귀면 본인도 같이 흔들려요. 자기 동네 사람 중에서도 선자하고만 친하고 불선자하고는 왕래하지 않아야 돼요. 같은 소리, 같은 기운에 호응해요. 즉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같은 기운에 호응해서 서로 대화하고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기는 낮추고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혹시 누가 한두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나를 스스로 돌이켜서 반성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승이나 어른을 모실 때는 모르는 것은 항상 물어보고 자신의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자신의 뜻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태도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접할 때 마을의 고장의 친구가 우리 동네의 제일 높은 장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의롭지 않은 일로 나 이거 좀 해줘 하고 청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적어놨어요. 마지막으로는 처세수를 적어놨는데 처세라는 건 사회생활하는 방법이죠. 자, 학문을 위해서 벼슬 위해서 학문하지 말라. 옛 사람들은 위기지약을 했어요. 위기지약은 자기를 스스로 위하는 자기 수신하는 학문인데 벼슬 위해서 학문하면 위인지약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죠. 학문하는데 과거 핑계 대지 마라. 학문은 덕을 쌓는 것이다. 높은 지혜에 오르면 도를 행할 것을 생각하고
도를 행할 수 없으면 벼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로 제10장을 경몽요결에서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주역에 대한 몽깨 얘기를 잠시 할게요. 주역 몽깨가 나오기 바로 전깨가 준깨인데 준깨를 얘기하는 이유는 주는 싹이 막 터져 나오는 괴가 준깨예요. 몽깨는 싹이 터져 나오면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준깨 다음에 몽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깨 첫 번째만 읽어보면 준깨는 석괴에 준깨는 영야, 준깨는 이제 막 차가지고 이제 막 찾다. 그래서 준깨는 물의 희생이다. 물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물이 이제 막 생겨나는 어린 게 준이에요. 그래서 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몽이 된다. 몽이 된다는 건 어리석다. 아직까지 잘 뭘 몰라. 그러므로 몽으로서 수지하였다. 받았다. 준깨 다음에 몽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몽깨는 자, 괴가 6개가 있는데 밑에가 감깨예요. 위에는 간은 산이고 감은 수예요. 자, 물수, 감깨는 보면은 가운데 가운데가 양깨고 2개가 음효예요. 가운데가 양효고 음효가 둘이고 위에 간깨는 보면은 위에 맨 위에가 양효고 밑에 2개가 음효예요. 요 2가지가 모여서 6효가 되죠. 요 효사들을 보면은 맨 밑에가 제일 밑에 맨 밑에 걸 초라고 그러고 맨 위에 걸 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2, 3, 4, 5라고 그러는데 맨 밑에 초가 음이면 6이 붙어요. 그래서 초육. 여기 양이면 9가 붙어서 9이. 그 다음에 음이니까 6, 3. 음이니까 6, 4. 음이니까 6, 5. 맨 위에는 양이니까 9인데 맨 위니까 상구. 이렇게 돼요. 이름이. 자, 초육을 보면은 초육은 발몽이다. 전부 다 몽깨인데 다 몽이. 다 어리석어요. 얘도 몽이고 얘도 몽이고 몽이 어리석은데 초육은 이제 초육의 역할은 그 집의 어떤 한 가정이면 그 집의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머니예요. 여기는 그 집의 이제 자식들이고 옆에 있는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여기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회사로 보면 여기는 신입생이에요. 여기에는 실무자예요. 여기 이제 그 위에 뭐 과장, 계장, 차장 일하는 사람이고 요 부분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고 여기는 회장님이에요. 자, 회장님은 이제 실권이 없죠. 제일 똑똑하고 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예요. 요게 양효라야 돼요. 양효라야 똑똑하고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고 사장 자리고 어디에 가면 대학의 총장 자리고 이 자리가 큰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6, 5가 오면 안 되고 9, 5가 와야 돼요. 양효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리, 실무 자리의 자리는 묵묵히 일하는 자리예요. 나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묵묵히 일해야 돼. 그래서 9위가 되면 안 되고 음효가 와야 돼요. 6위가 돼야 돼요. 이 2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음효가 오고 여기에 양효가 와야 되는데 여기가 9위가 되고 여기가 6호가 돼버려서 6호는 몽이 어리석어요. 어린애 같아요. 동몽이에요. 동몽이래서 길한 거예요. 동몽이라서 왜 길하냐 하면 다행히 전체가 다 음효면은 얘를 길하다고 안 할 텐데 마침 아내인 자리, 집안의 어머니 자리가 양효해요. 자기가 없으면 이 사람이 다 대신 일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해요. 그래서 포몽해요. 이 어리석은 애들을 곤몽, 동몽, 발몽자들을 전부 다 포몽해요. 다 끌어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럴 때 길해요. 끌어안지 못하고 내가 일을 다 하고 이거 나 없으면 이 집 꼴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포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집안이 엉망이 되는데 이 어머니 되는 자리가 자기가 일을 다 하고도 다 끌어안아요. 이 몽들을. 다 어리석은 자들을 끌어안고 다 포용해주면 길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냥 어리석어서 길한데 이 할아버지 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면 경몽요결이 아까 상구를 효사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경몽이란 건 몽한 자를 때리는 거죠. 자, 밑에 다 손자들도 몽하고 자기 아들도 몽해요. 이것들을 한 번씩 얘가 가르치는 거예요. 때려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 집안은 어리석은 것이 점점 나아져서 양이 되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예요. 좋게. 자,
몇 개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몇 개만 하겠어. 몽이 몽께는 형통하니 비아구동몽. 동몽을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 학생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이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 이 제자들이 나를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처음에는 물어봐. 서고 물어보는데 제3 두 번, 세 번 하면은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이러면 안 좋아. 독이라는 건 너저분하고 더러운 게 독이 안 좋아.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되면은 알려주지 말아야 길해. 알려주지 말아야 이롭고 길하다. 그런데 네 번, 세 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가르쳐주면 길하지 않다는 거죠. 자, 동몽. 그래서 한번 이 동몽은 스스로 자득하고 좌우하고 자달해야만이 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세무하고 민재인이 지은 책인데 이것도 아동 학습서로서 경몽요결하고 같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자, 동몽이 먼저 습해야 돼요. 동몽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동몽이 스승을 찾아가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책이 선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상전에 보면은 몽사나 유험, 험이 지몽이라고 그랬어요. 몽께는 산이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어서 밑에 산이 있어서 산이 아래에서 험함이 있어. 산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아까 산 아래에 물이 험한 거예요. 산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산 아래에 험함이 있다. 그 험함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 험한 데에서 이어지니 몽께다. 어리석을 수밖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거니까 해석 안 하고 여기로 가서 그래서 산이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 아래 물이 있잖아. 샘이 솟으니 몽께로서 군자는 그 행동으로서 굉장히 과단성 있게 해야 돼. 과단성 있게 행동해가지고 덕을 길러야 돼. 점점. 왜냐하면 산 아래에 물이 있었잖아요. 아까 위에가 산 깨고 밑에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단성 덕을 길러야지 몽양해야 되는 거예요. 몽이 양해야만이 되는 괴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 자 초6이라는 건 요걸 얘기했다 그랬죠. 요거는 9이 이거 효사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볼 건데 요거 초6개 9이 93, 94, 95, 39를 볼 거예요. 자 초6을 보면은 발몽이라고 그랬어요. 발몽. 몽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 어리석음이 이제 막 어린 그 시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몽매함을 개발해 줘야 돼요. 개발해 주는데 개발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형벌을 쓰는 형벌을 써서 이롭다. 그러니까 뭔가를 체벌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개발해 주는 게 이롭다. 그래서 질곡을 벗어나는 것. 질곡이라는 것은 내가 무식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은 안타깝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벌하는 게 이롭다. 이롭다. 이런 것으로서 법을 바르게 잡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9위가 되면은 포몽이다. 몽을 껴안아주면 길었다. 전부가 몽매하잖아. 지금 자기 빼고 위에 할아버지 빼고 다 몽매한 음요들이니까 전부 다 몽매함을 9위는 모든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그 위에 있는 6호께는 부인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길하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엄마가 나서서 잘 하기 때문에 전부 집안일을 잘 도와서 자식들도 그 가정을 잘 돕는다라는 의미, 그건 잘한다는 의미니까. 자식들도 가정을 집안일을 도와서 잘하면 강유가 접하는 것이다. 강함과 유함이 서로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6.3을 보면 6.3은 보지 말고 6.4도 보지 말고 6.5만 볼게. 6.5는 6.4는 계속 몽한데 점점 더 윗단계 사람인데 음요니까 자기는 곤몽이야. 몽함이 아주 공경스러워. 그래서 안타까워요. 린해요. 그래서 곤몽의 린함은 유독 실세하고 멀기 때문이다. 실세가 누구예요? 어머니죠. 아까 구이 어머니와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곤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동몽은 멀리 있어도 6호는 구이와 멀리 있어도 구이하고 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면 아버지니까 남편이고 짝이기 때문에
유고는 동몽이에요. 그냥 가만히 동몽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기래요. 왜냐면 어머니가 다 포옹해 주니까. 아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위에 아버지가 가끔 밑에 몽한 애들을 다 채찍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조용히 있어주면서 기래요. 그래서 상전에 동몽이 길하다는 것은 순이 손이기 때문에 길하면 잘 따르면서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데 거기서 나서서 막 하면은 나쁜데 오히려 동몽으로서 살아가니까 잘 따르고 공손하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구는 경몽이다. 이 상구의 효사 때문에 경몽요결이란 이름이 지어졌죠. 경몽이란 말은 도둑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지만 도둑을 막으면 이롭다. 자, 자기가 도둑이 돼서 자기 그 구이가 하는 것처럼 집안을 다 나서서 다스리면은 이롭지 않아요. 단 도둑이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채찍을 들고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이롭다. 그래서 경몽하면 이롭다는 거예요. 몽한 사람들을 때려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딱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 나서서 막으면 이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몽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의 전시 공연에 관계되는 그런 몽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강연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